여기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게 매우 법화경 언해 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이 중간에 이렇게 그림이 한 장이 들어있어요. 이게 저는 이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저는 뭐 고려대장경 전선화를 평생, 진짜 말 그대로 평생이죠. 20대에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고려대장경 전선화에만 목숨을 걸고. 근데 책을 전선화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딱 하나예요. 원칙이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선화는 원문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 페이지에 숱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정보들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고려대장경 전선화 하면서 제일 애를 먹었던 게 그 소위 얘기해서 이체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글자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반야심경판에 보면 없을 무자가 많아요. 그런데 없을 무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미적인 거라 그러대. 반야심경에 무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쓴대요. 붓글씨 쓰는 사람들은 똑같은 자를 반복해서 쓰질 않는데요. 그럼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저평가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정말 저도 그냥 말만 듣고 그러면 이체자를 다 표현을 해주자. 그걸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착이었어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문대장경은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이 정본인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그 사람들이 그걸 10,000개의 폰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활자를 만든 거예요. 10,000개의 폰트를 써서 대정신수대장경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활자니까 활자를 주물로 떠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컴퓨터에 띄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활자 폰트가 있어야 돼요. 폰트가 10,000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서 표준화로 돼 있었던 게 4,888자예요. 대만에서 제일 많은 그 13,000자예요. 일본, 중국 다 해서 6, 7,000자밖에 안 돼요. 그럼 글자가 코드도 없거니와 폰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체자를 우리는 다 입력을 하자 있는 그대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몇 개 들었겠어요? 고려대장경 입력하려면 폰트가 몇 개 정도 들을 것 같아요? 대강 그냥 추측해서 아무나. 폰트라는 게 그러면 그 글자 수에 아니 글자 모양이에요. 모양. 네. 자체죠. 그런데 이게 몇 개 필요하겠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드렸는데 40,000개가 넘어요. 45,000개 정도를 그렸어요. 그거 삼성에서 그렸으니까 그때는 그걸 입력을 삼성에서 도와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니까 했지. 그 어느 미친놈이 그걸 47,000개를 그리고 앉았어. 그런데 47,000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는 뭐하러 했냐? 그랬더니 근데 그걸 입력을 다 해놓고 보니까 제가 우리 옛날에 그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이체자 자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체자만 찾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소위 역사의 연구에 있어서 엄청난 자원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보탑에서 이렇게 주문 있는 그게 다란이경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초창기 발견됐을 때 그거 가지고 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이게 언제 거냐. 그랬는데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언제 만들었냐 논란을 하댔는데 연세대학교 우리 이 선생님 스승이에요. 민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동아일보에 글을 한 편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보탑에 측천신자라는 글자예요. 우리는 보통 측천무후라 그러죠. 그건 틀린 말이에요. 측천은 후가 아니라 제예요. 그 사람은 천자라. 그럼 무측천, 그걸 보통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무측천이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만 유난히 후라고 불러요. 측천무후라고. 후하고
측천은 다른 거예요. 측천은 자기 이름이고 그 사람은 천자예요. 왕후가 아니라고. 그 측천이 나라를 만들고 그걸 기념해 가지고 글자를 몇십 개를 만들어요. 그걸 측천이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측천신자라 그래요. 측천신자는 일정한 시기에 쓰고는 없어진 거야. 그 후에는 예를 들어 날일 달월 이거를 다 독특하게 자기가 그려서 그걸 표준화. 이게 이제는 날일자를 이렇게 써라라고 강제했어요. 그게 측천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석가탑 다란이경에 측천신자가 한 글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민영규 선생님 주장은 그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단서예요. 이거는 몇 년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는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그때 측천신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는 측천 이후에 만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 그게 이체자죠. 측천신자도 이체자. 이체자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려대장경을 싹 뒤져보니까 측천신자가 무지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체자를 살렸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장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송나라 황제를 위해 이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경자에 들어가는데 조경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경자에 들어가면 경자가 이렇게 경자 밑 다리 밑에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획이 두 개가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데 황제 이름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거 이제 피휘라는 규칙인데 송나라 때는 그거를 한 글자를 빼요. 그러니까 용 황제의 이름이라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경이란 글자는 다 뭐 하나씩 빼버려. 다리 한 개를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체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초조대장경, 제조대장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 글자가. 그러면 그게 단서가 돼요. 그러면 이 책은 그 송나라 때 만든 책이다. 그 사람이 황제할 때 만든 책이고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저는 그냥 이체자를 전부 다 하자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애를 먹었지. 그걸 전부 다 그려가지고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유니코드가 요즘 이제 국제 표준으로 쓰는 유니코드가 2만 몇천 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 4만 몇천 개의 글자를 표현하려면 기존의 유니코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삼성에서 고려대장경을 위한 코드 체계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거는 2바이트가 아니라 4바이트가 필요해요. 그 글자 개수를 맞추려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 그림을 전산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 이게 뭐지? 국리를 하다 이걸 전산화 그전에 나와 있는 전산화 언어 불전 책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한 것들 아까 선생님 그러셨죠. 점이 있으면 점을 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지워요. 묵살해. 그거는 근데 그러면 이게 참 모순이에요. 원칙을 누가 정합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왜? 살려주면 언젠가 누군가 발견해서 그게 정보가 되니까. 근데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학습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럼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기존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나 제가 진짜 선생님 아까 과문해서 제가 그런지 몰라도 저거를 과도라 그래요, 이거를. 아주 독특한 이제 불교만의 문화예요, 이게. 15세기에 이런 그림이 책 사이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이거를 기존 연구에서 연구한 논문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언해불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왜 만들었을지 구구절절히 말이 많아요. 문제는 이 정보가 이 그림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게 이걸 고생을 해봐가지고 소위 언해불전 이거 하느라고 진짜 저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제목을 똑똑한이라고 그랬어요.
똑똑하는 흔한 말로 스마트해요. 이게 이제 이거는 파키스탄의 라호르 박물관이라는 데 있는 고행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참 오래 이제 놀랍죠. 저 피가 진짜 그야말로 이게 이거 저는 이거 보고 늘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렇게 피골이 상접했냐? 근데 제가 저 사람들이 저거를 이제 고행상이라고 보통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 부처의 공식 명칭은 패스팅 붓다예요. 패스팅이라는 건 예를 들어 브렉퍼스트 그러잖아, 아침에. 그 패스트가 이제 그 패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때 잠이 들면 밥을 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을 브레이크라는 건 깨는 거예요. 그러면 단식을 깬다는 뜻이에요. 브렉퍼스트는. 이 사람은 지금 단식 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저 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건 마맥이라 그래. 일마일맥이란 말이 있어요. 말하는 거는 대마초 할 때 맞자예요. 그 말하는 열매, 그 씨앗 가운데서 제일 작대요. 근데 저 사람은 일마일맥. 하루에 마씨 하나, 밀씨 하나, 보리씨죠. 맥인데, 언해 불자에는 마맥이라는 말을 열과 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루에 11개, 10시 1개, 밀씨 1개, 그렇게만 먹었대요. 그래서 굶어서 저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 사람이 앉아서 한 거는 이거는 이제 연기성도경이라는 경전의 한 구절이에요. 내가 아직 바르고 온전하고 알지 못했을 때 고요히 앉아 사유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이 몸에 이제 단식 뭘 못 먹어서 이렇게 말랐는데 근데 진짜로 고행은 사유예요. 뭔가를 사유하는 거야. 이게 참으로 기이하구나. 세상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지만 도무지 벗어나는 법을 알지 못한다.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모든 중생은 태어나고 늙고 죽음이 있어 여기서 죽어 저기서 태어나더라도 태어나고 늙고 죽음을 벗어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시다르타가 출가한 게 생로병사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출가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 이제 나는 다시 사유하였다 저렇게 구절이 있는데 저 말이 연기성도경 짧은 경전 600몇 자의 아주 짧은 글자 경전인데 저 말이 21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렇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12인연을 사유하는 상태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말이 쉬워서 12가지예요. 12가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 할 때마다 나는 다시 사유하였다. 나는 다시 사유하였다. 그렇게 이어져요. 그게 짧은 것 같지만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거는 그런 점이 있어요. 생각의 단위가 길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이게 왜 저 사람 저렇게 굶을 정도로 꾹 참고 사유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이건 말이 길어졌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부처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충분히 알지 못했을 때 부처가 충분히 알지 못했을 때는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부처가 아니에요. 굶는 부처가 아니라 굶는 보살이에요. 그 사람은 부처가 되기 전이거든요. 이 미륵보살이라고 반가사유상이에요. 이 사람도 보살이라 그래요. 그 보살은 부처가 알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이 이제 인도 말로 범어로 붓다가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는 아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몰라요. 아까 단식한 이유도 몰라서 그래. 똑같은 보살인데 이 사람은 포동포동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해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마일맥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마씨 하나, 밀씨 하나 먹어도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찌리니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딱 그래요. 이 사람은 왜 똑같은 이제 제가 이쪽에 여기 했는데 이거 보면 이제
이거 언해불전의 구절이에요. 안사 비세북하고 연억 구소귀 한없다라는 구절인데 그게 이제 저 생각 사자하고 기억할 억자의 차이예요. 생각할 사자는 사랑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기억할 억자는 생각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우리말. 저 둘 다 우리말이에요. 지금은 안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기러기는 사랑하고 제비는 생각하고 요 짝에 노래예요. 그러니까 기러기는 세북이라는 건 요새 바깥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있는데 중국 땅을 뜻해요. 요새 있는 데는 그냥 사막이고 그냥 아무 사람도 없고 그냥 성벽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가면 이제 그 요새를 넘어가서 자기가 이제 살던 동은 자유로운 땅으로 날아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생각은 다른 말이에요. 옛날엔 언어에서는. 근데 지금은 저게 섞여가지고 지금은 생각이란 말만 남았죠. 그러니까 생각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하고 사유하는 거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이 사람도 앉아서 연기법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 삐쩍 마른 사람도 연기법을 사유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차이는 도대체 뭘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삐쩍 말랐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느긋할까? 이게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부처를 파키스탄 사람들은 부처를 저렇게 고통의 상징으로 그렸는데 고려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한 사람으로 그려요. 이건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고려 불교 고려 사람의 느긋함. 이거는 자신감, 자부심에서 오는 거다. 왜 그러냐? 부처는 저 짓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거를 처음 사유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유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사유를 생로병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자기가 사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긴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틈도 없고, 야, 이거 맛이나 하나 먹고 넘어가자. 그렇게 돼서, 근데 문제는 요점은 그래요. 이 사람은 그거를 부처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처의 이제 그 불교죠. 부처의 가르침,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이니까 저 삐쩍 마른 사람은 가르침의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고려 사람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한 것처럼 저렇게 악착같이 악랄하게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포동포동 살이 쪄요. 이게 이거는 이제 반야심경원에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소위 얘기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저기 보면 두 번째가 연기에 거스르고 순하는 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사람이 앉아서 생로병사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방법을 모른다는 게 부처님 가르치면 그거 참 이상하다. 그걸 왜 모를까? 그걸 설명하는 거. 설명하다 보면 여기 보면 저기 무명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저 사람이 앞에 연기 송도경에서 부처 삐쩍 마른 보살이 사유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순관과 역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가 얼마나 지독한 사유하는 사람이었냐면 이거를 한번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외워요. 그러면 그건 멸하는 거야. 이제 소위 얘기해서 생로병사가 생겨나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장면이 있고 거꾸로 생로병사를 없애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거기서 생겼으니까 소위 해서 한 단계 하나 그거를 이제 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어디에 붙어서 그 다음 게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연기라고 부르는 거죠. 붙어서 일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반야심경이라는 건 다 외우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연기 성도경에서 한 부처의 저 고통스러움
밥도 못 먹고 했던 일을 사실은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불교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외우니까 불교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야신경 정도는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 일상에 너무 그러니까 그 모델이 흔해 빠진 모델이 된 거예요. 이 모델이 있으면은 저렇게 삐쩍 안 말라도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게 고려 사람들의 그래서 제가 자부심이라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부처 그렇게 삐쩍 말르지 않아도 돼. 우리는 왜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경전이면 경전 잘 읽고 잘 따라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하도 과문은 사유예요. 사유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소위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학 정도는 접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종이 접기 모델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비유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종이 접기라는 건 딱 이분법을 상징해요. 종이라는 건 그래서 반을 접으려면 학을 접으려면 일단 접어야 되잖아요.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이분법이 제가 길어요. 그러니까 연기법 하나 하려면 몇 페이지 돼요. 그 설명하는 게. 그거를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토토로를 접으려면 저렇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도식화가 돼 있어요. 이제 이거 인터넷에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어디를 한 번 접고, 그 다음에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몇십 단계를 거쳐야 이렇게 토토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접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삐쩍 말라요. 근데 부처님이 일단 그 설명을 해놓으면 우린 그걸 따라하면 되거든. 그럼 부처가 돼요. 그게 이제 고려 사람들의 자부심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이제 선거 치르면서 많이 봤죠. 우리가 무슨 유튜브다 소위 얘기해서 SNS다 뭐다 그래가지고 미디어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과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 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행사 장경각이에요. 이게 판때기예요. 판때기 안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럼 저 글자를 이제 저기다 먹을 발라가지고 종이로 올려놓고 슬슬 문대면 그거 찍혀지죠. 이게 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판에서 종이 띄어서 인쇄된 거를 이렇게 풀로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저를 똘똘 말아요.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속장경의 그림인데 저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이라고 그래서 권이라는 건 둘둘 말았다는 소리예요. 가운데 이렇게 나무떼기가 묶으려면 이제 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건축장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저렇게 인쇄된 종이에요. 요거를 둘둘 말아서 저렇게 아까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전에 제가 알던 중국 학자한테서 이 그림을 받았는데 이게 건축장이에요. 똑같아요. 나무판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풀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돌돌 만 거예요. 그럼 저 가운데 무슨 저게 이제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게 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저렇게 둘둘 다 말아져 있어요. 왜? 목판에서 인쇄를 해서 붙인 거라서. 요거는 인도식 폐엽경이라는 거예요. 범엽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종이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페다라 나무에 이파리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저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고 저렇게 묶어서 표지를 만든 거예요. 이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에서 발전한 거예요. 둘둘 말아서 그거는 이렇게 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게 아까 얘기한 80권 본 120권짜리 화엄경 수소연이초라는 책인데 세계적으로 이게 그래서 보물이에요. 저 일본에 다 가 있어요. 아까 이제 속장경에. 그러면 이렇게 두루마리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찢어져요. 그게 풀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저렇게 병풍식으로 접어요.
저렇게 하면 정말로 편해요. 이렇게 쭉 잡아대면 열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루마리가 한 개만 있어도 예를 들어 몇 페이지를 보고 싶다. 그러려면 다 열어야 돼요. 그걸 한번 찾기도 어렵지만 다 열었다가 폈다가 다시 감기도 어렵고 그러다 하면 찢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종이를 그냥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맨 밑에 거는 좀 널쩍하게 만들고 점점 좀 작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포개 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요걸 꼬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건 한 번 꼬맨 다음에 한 단계 꼬매고 2단계 꼬매서 합하면 저렇게 이제 두꺼운 책이 되는. 이게 책의 이제 아주 초창기 버전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하나의 기술이에요. 테크놀로지예요. 이렇게 두루마리에서부터 그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이제 처음에 그걸 접을 때 저렇게 이제 이렇게 포개서 보니까 이렇게 포갠 다음에 접으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이렇게 지금처럼 책처럼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 아주 단순한 거고 이게 흔히 지금 책들을 다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쉽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데 저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책을 저렇게 꼬맨다, 풀칠을 한다. 지금은 다 풀칠을 해요.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한쪽씩 넘겨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기술이에요. 도낭석굴에 제가 저걸 하는 거는 한 귀퉁 위에 그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런 형태의 책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제 그 얘기를 집어넣었는데 미디어가 전체가 다예요. 이게 책이 저렇게 두루마리를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루마리라고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도서관에 가면 두루마리가 그 많은 걸 빌려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책을 좀 빨리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유 저렇게 고생해서 얻은 사유를 빨리 내가 습득을 해야 저 고생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끊임없이 미디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는 기술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척도라고 보통 그러는 게 그 운동화를 보통 얘기해요. 100m 달리기를 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운동화라고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화가 기술의 최고의 인간의 몸을 이렇게 몸에 가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퍼지기가 쉽잖아요. 그럼 고생 안 해도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건 전선할 때 저도 이게 사연인데 그 고려대장경은 정말 누가 넘볼 수 없는 전 세계의 유일한 인류 문화유산이에요. 이건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해요. 고려대장경은 정말 흔한 말로 요즘 말로 언터처블이에요. 이 불교의 세계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그래도 고려대장경만한 대장경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대장경 하면 제가 고려대장경 전선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외국 가면 굉장히 대접이 후해요. 고려대장경 전선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알았다. 아, 고려대장경 무지하게 훌륭한 거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밥 사주고 그래요. 그래서 편하게 살았지. 고생스럽게.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고려대장경은 모든 책 뒤에 모든 경전의 뒤에 교정 후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뒤에다가 교정한 흔적을 기록해 놔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까만 이제 한문으로 된 그 뭐라고 써 있냐면 그거예요. 이권 17장 5째 줄서부터 455글자는 거란과 송나라 대장경에는 없다.
글의 흐름을 자세히 보니 앞뒤가 이어지지 않고 문체도 이 논문과 다르다. 이거는 그리고 교정의 이제 그 결론이 그거예요. 이거는 이 455글자는 국본은 이제 고려예요. 고려본에서 임의를 더한 거라는 거예요. 저건 실수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455글자가 그냥 쑥 들어가 있다는 거라. 저는 그래서 이건 지금도 못해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고려대장경 보시면 알지만 점도 없어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냥 한자만 쭉 이어져 있어요. 거기서 455글자를 여기서 잘못 들어온 걸 너 한번 찾아봐라. 알고도 못 찾아요, 저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대장경의 힘이에요. 이건 교정의 기술이에요. 아까는 편집에 이렇게 책을 만드는 기술. 이거는 이제 고려대장경은 저런 교정을 거친 책이라는 거죠. 이것도 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한문으로 된 거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일본에 인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불교 책이 너무 엉성한 거야. 자꾸 눈에 거슬려. 뭐가 안 맞아, 앞뒤가. 그 지가 가만 보니까, 그리고 고려대장경을 보니까 다른 대장경과 한번 비교를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려대장경이 가장 정확해요. 다른 나라, 특히 저때 저 사람이 봤던 거는 명나라 대장경이에요. 명나라 대장경이랑 고려대장경이랑 봤더니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려대장경,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제가 그 사람이 쓴 글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그 고려대장경에 대해서 지가 아는 대로 그 경판들은 매번 훼손되었다가 다시 조성하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 왔다. 고려의 임금님은 긴 세월에 걸쳐 여러 차례 판을 새로 새기면서 책을 선택해 베끼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마음이 매우 아팠다. 그래서 송나라 정부에서 새긴 판본, 여러 나라에서 간행한 경본들, 또 고려에 유행하던 경본들을 모두 수집하니 6, 7종의 대장경이 되었다. 저건 틀려요, 사실과. 아무튼 교정을 했다는 거예요. 고려의 여러 대덕 스님들에게 맡겨 서로 교정을 보기를 자세히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하였다. 틀린 것을 바로잡고 빠진 곳을 채워 교정한 대장경을 판각하여 새로 고려에 유통하게 하였다. 이게 고려대장경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인증이라는 스님인데 18세기 때 스님이에요. 1700 몇 년도 스님인데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정을 하려면. 그러니까 교토에 살면, 선생님 교토 잘 아시죠? 건인사라고 가보셨어요? 건인사에 고려대장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쇼군한테 상소문을 내, 스님이. 이 교정 비용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돈을 받아서 매일같이 건인사로 출퇴근을 해요. 쭉 10명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냐하면 건인사에서 고려대장경을 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보고 두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4년 동안을 매일같이 가서 교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대장경 전체를 교정한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게 교토에 가보면 거기 어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남아있어요. 교정기 100권이에요. 교정기가. 빨간 붓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몇 페이지는 무슨 고려대장경과 명나라 대장경이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고려본은 만국무쌍의 고려대장경이라고 해요. 만국무쌍. 모든 나라에 누가 와도 견줄 수가 없는, 이제 그분은 말에 의하면 선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한 경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이에요.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확인한 케이스가 이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흔한 말로 일본 신수대장경이 이제 제일 완전한 책이죠, 지금은. 고려대장경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 고려대장경을 기반으로 신수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신수대장경의 위대함은 활자본이라는 거예요.
인쇄가 가능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본은 저기 활자본이지만 활자가 아니라 목판으로 돼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아니 저는 솔직히 이게 제가 30년 고생한 결과물이에요. 이제 고려대장경 지식 베이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 돈도 많이 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들었지만 저거는 그때 이제 정통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고려대장경 연구소는 지금 없어졌어요. 저자를 전부 동대에 기증을 했어요. 지금 저걸 서비스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데 일부만 해요. 소위 얘기해서 이체자재 여기 보면 저기 화면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단이 됐다시피 하죠. 요게 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거는 초조본 아비담 비바사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소위 초조 제조본 대반열반경이에요. 그러니까 450자 조금 맞춰보면 알아요. 저 중간에 능단 탐욕 수비심자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455자가 빠지고,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의 455자가 저 초조 아비담 비바사론이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책이에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근처에 있지도 않아. 거기 455자가 저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겠어? 전산하면 찾거든요. 한 키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산하고 이게 소위 얘기해서 저는 이게 여기 아까 선생님께서 제 주변 말씀하셨는데 이제 화엄경에 제가 뒤에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권서자재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아주 고단수의 관법이라고 보통 그래요. 뭐 이관, 사관, 이사무예관, 사사무예관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10가지를 뭐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권이라는 건 둘둘 말았다는 소리예요. 아까처럼 한 권, 두 권 종이 묻혀서 그 권이라는 글자는 접다라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접었으니까 필 때가 있잖아요. 주먹도 마찬가지예요. 주먹을 쥐는 걸 권이라 그래요. 피는 건 서예요. 그 권서자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내 손이니까 내가 피고 싶을 때 피고 접고 싶을 때 접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주변이에요. 아까 그걸 자유라 그럴지 자재라 그럴지 둘 다일 수도 있고 진짜 그건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님 이제 얘기대로 따라서 하면 이게 내가 피고 싶을 때 피고 접고 싶을 때 접어야 돼요. 그게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려봤던 그림인데 뭐냐면 대장경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경을 만들기 전에 굉장히 오래된 그건 목록의 역사가 있어요. 대장경 목록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목록이 개원석교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개원석교록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경전을 누가 번역했다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번역자 리스트가 있어요. 176명이 나와요. 176명의 전기가 쭉 이어져요.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죽었고 어디서 뭘 번역을 했고 그런 게 전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 그 전기에 따라서 그 번역자의 출신지를 여기 구글 맵이에요. 구글 맵은 좋은 점이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우리 GPS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나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번역자의 출신지가 저렇게 다양해요. 아시아 전역에서 다 출발해요. 그 불교라는 거 진짜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저런 정보는 불교에밖에 없어요. 저기 보면 전부 무슨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무슨 안식국 이런 데인데 뭐 이란이에요 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스리랑카 사자국 뭐 이런 데 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한 것들이에요. 아까 그 정광 선생님이
여러 나라에서 했다는데 이게 이런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개원석계록의 책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입장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질이라는 말이 있어. 한 질, 두 질 그럴 때 질은 뭐냐면 이제 두루마리를 그냥 들고 다니면 자꾸 더럽히니까 그걸 보재기에다 쌓아요. 그 질이라는 건 보재기예요. 그러면 종이 요건 쪽수고 요 지수라는 거는 그 이제 그다음에 지에 따라서 권이 되고 권을 쌓아놓은 질수 이렇게 해서 딱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분류의 원칙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게 원문이고 이거를 소위 우리가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전선한 형식이에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과목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 이 부자 중지 요게 과목이에요. 그럼 여기 이게 요게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두 번째 항목이 있고 그거는 요 뒤에 2라는 거는 두 개로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요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그 소위 얘기해서 자기 아들이 어려서 이제 잊어버려요. 부처님 그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주석서예요. 요건 경문이고 요게 이제 요거 다 이제 주석서예요. 여기 요 사연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한문이지만. 이게 아까 요 그림에 이제 그걸 제가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른 책의 구절 저건데 이게 이제 과목을 나누는 이유예요. 요게 선자동자, 화엄경을 만화로 그려놓은 책이에요. 그 선자동자가 누구를 찾아가서 선인을 찾아가서 이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 요게 이제 만화에서 소위 이제 말풍선이라고 그러죠. 꼬리가 이제 이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가지를 한 번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권서자재예요. 여기 딱 써 있어요, 저 위에. 요거를 요 권서자재라는 말, 요게 이제 요 접을권자고 요 접을권자고 펼서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접고 펴고 제주변이라고 금강경 상가에 언해본에 요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일 간단한 말이에요. 주먹을 쥐고 펴듯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저렇게 권서자재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를 똑같이 이제 그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 기술이에요, 저게. 그 편집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천태산, 소위 법화경 중국의 천태종. 이게 본산지가 이제 천태산이라는 데가 산이 있고 산에 국청사라는 절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천태종의 뭐예요? 아주 본산이죠. 거기 가면 담벼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관 총지라고 돼 있어요. 교는 가르침이고 관은 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관이라는 거를 총지라는 말은 이게 흔한 말로 요즘 우리가 아는 다란이를 번역한 말이에요. 무슨 다란이 그러죠. 다란이라는 말이 총지예요. 총지를 언해불전에서는 모도진이다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 모도진이며 예를 들어서 담은능총지라고 돼 있는데 담은이라는 건 이제 안한 보통 가르쳐요. 많이 들었다. 요거를 해 듣다라고 번역해. 해라는 게 많다는 뜻이에요. 하다. 그러니까 해 듣고 많이 듣고 능히 이렇게 통째로 다 갖는 거를 총지라 그래요. 근데 이게 소위 흔한 말로 교관이라는 게 소위 가르침을 읽는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러면 천태의 교관도 있고 이제 요건 천태종이고 요건 화엄종이에요. 화엄종에서는 현수의 교관이라고 그래요. 법화교종에서는 이제 천태종에서는 천태의 교관이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대각국사 의천
관련된 거예요. 여기 쭉 이름들이 새까맣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지위를 가르쳐요. 여기 사람 이름이고.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앞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전현수 교관. 현수의 교관을 받아 지닌 사람이라는 게 화엄종에서는 최고의 직함이에요. 저게 명예직이죠. 그게 이제 대각국사 비명에 그렇게 11살에 문종의 바람을 받들어서 경덕국사 난원에게 문화에 출가하여 현수의 교관을 전수했다. 소위 교관이 뭐냐? 이게 흔한 말로 과문, 의천의 속장경에 들어있는 과문이라는 문헌이에요. 요게 이렇게 과문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가 이제 아까 그 도표, 제가 이제 여기 언해불전 법화경 언해에 들어있던 도표의 아주 원형질이에요. 그럼 요 하나하나를 과목이라 그래요. 그럼 과목이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꼬리를 따라 쭉 가요. 그럼 이어져요. 요게 세 가지로, 여기, 이제, 왜 처음, 요 과목이 처음에는 이제 세 가지로 갈라져요. 요 초, 두 번째, 차, 후,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져요. 그러면 얘 두 번째, 첫 번째 하면 요 두 이자가 써 있어요. 그러면 요 과목 밑으로 두 개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렇게 따라가요. 요게 다시 두 개로 갈라지고, 다시 두 개로 갈라지고. 한 페이지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페이지 넘어가서 저걸 책으로 하나를 묶어놓은 책을 과문이라 그래요. 여기도 이제 그런 모델이에요. 이건 화엄경 대소초 과문이에요. 요건 법화경의 이제 보현품에 대한 주석서예요. 이걸 과문이라 그래요. 과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이게 흔히 강경도감 그러면 언해보면 만들었나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그 과문에 이쪽인데 이거 뭐냐면 구사론송이라는 책이에요. 그 손초 권제팔이라고 써요. 구사론송 소초 권제팔. 여기 천순 6년이라고 돼 있어요. 천순 6년 이모세 요거예요. 조선국 간경도감 경상도 상주목 조조. 요거는 그러니까 강경도감에서 의천의 교장, 속장경 책을 여러 권을 한문책을 출간을 해요. 그게 남아있는 게 이제 그런 과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강경도감은 언해본을 만든 곳이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고려불교의 유산이에요. 강경도감이라는 곳은. 언해불전도 고려불교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누구는 이제 쫄쫄 굶어서 이렇게 삐쩍 마른 부처를 그리는데 고려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안 굶어. 왜? 이런 기술이 너무 발달해 있거든. 인쇄술도 발달해 있지만 저렇게 주석하고 교정하고 풀이하는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것의 유산이 언해불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위 해서 과문이라는 게 뭐냐? 이건 이제 능엄경 언해의 일부예요. 근데 이거 판본은 어디 굴러다니든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책인데 저 사이사이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맣게 이제 붓으로 쓴 게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여기도 이제 붓이 이제 이렇게 소위 해서 요런 거를 사기라고 불러요. 이제 흔한 말로 요즘에 공부하다가 노트하는 거지. 책갈피에다가 자기가 느낀 바를 이렇게 쭉 써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거는 책의 능엄경 언해의 한 구절이에요. 과판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누가 이렇게 붓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지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과라는 건 뭐냐 하면 능엄경은 10권이에요. 여기 써있어요. 과 10권지 능엄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판이라는 글자, 판 일대지 시교예요. 이거 과파는 과는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분석하는 거예요. 판이라는 거는 교판을 뜻해요. 교판은 뭐냐면 부처님이 40몇 년 동안 말씀하신 경전들을 다 분류를 해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능엄경 언해를 읽는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누가.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에요. 이게 법화경 언해인데 여기 이제 뭐야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인데 요 그림은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고 요게 보면 요 좀 큰 글씨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둘 다 과목이에요. 근데 이 큰 글씨하고 요 작은 글씨는 책이 달라요. 주석서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언뜻 지나가는 길에 언해불전에는 법화경 언해는 두 종류의 주석서가 같이 편집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법화경 요해라는 책의 주석서예요. 두 번째는 법화경 과주라는 책의 주석서예요. 요것은 둘 다 과목이고, 그러니까 과목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런 책은 저는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목이 하나만 들어가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언해불전에는 과목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소위 과목 한 개가 아니야. 제가 저기 자료집에 하도 답답해서 그거 달아놨어요. 뒤에 편집해가지고. 엑셀 그걸 너무나 길어가지고 20단계거든요. 과목에 이어지는 게.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소프트웨어로는 저거를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워드 프로세서는 9단계까지 지원을 해요. 소위 얘기해서 개여보기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엑셀로 편집을 엑셀이 저기 20단계 어떤 거는 47개로까지 가는 거 봤어요. 화엄경 저기 소위 과문은. 그거는 어디다 표기를 할 길이 없어요. 단계로. 그래서 엑셀밖에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프린트를 못 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봤는데 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해불전의 저 과문은 전 세계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가지를 저렇게 글자 크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몰라, 저만 놀라운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게, 근데 말이 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장승법스라는 책이에요. 이게 교판이에요, 이거는. 아까 앞에 거는 소위 얘기해서 과목한 게 과를, 이게 이렇게 과를 나눈 거예요. 법화경은 여기는 첫 번째 법설,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주의 과목인데 이렇게 복잡해요. 이걸 왜 중간에 그림으로 해놨냐? 이게 이제 이렇게 보라는 이게 소위 얘기해서 모델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돼 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저 편집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제 하이퍼텍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인터넷 시대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이퍼텍스트는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이퍼라는 말은 비욘드라는 뜻이래요. 그 너머에. 그러니까 어디로 이어지는 대상을 뜻해요. 그러면 이게 하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한 이제 한문으로 된 과목을 제가 우리말로 바꿔본 거예요. 1, 2, 3, 4, 5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쭉 이렇게 텍스트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면 여기 경문이 있고, 요 경문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이 있고, 번역에 대해서 주석이 있고, 이게 하이퍼예요. 그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은 하이퍼 텍스트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과목이 있어야만 경문하고 주석서를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언해불전 안에 법화경 안에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2번 나와요. 이 과판소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언해불전 편집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까 이제 과판이란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다 글자가 다 달라요. 요게 이제 거기 써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보죠. 과는 굳이요. 파는 쪼개 나눌시요. 소는 경의 뜻을 오로리 차릴시요. 석은 사길시다. 그러니까 과라는 건 이게 이삭이 팬다는 말이 있죠. 그 과라는 건 이삭을 뜻해요. 그러면 이삭이 구멍 하나에서 이렇게 두 개나 두 갈래나 세 갈래로 이렇게 펴요. 소위 볏짚 같은 게. 그게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석경이 유과하고 판교가 유종함이. 그러니까 경을 사기면은 과가 있고 교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데는 마루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와요. 그럼 비가 어디 제일 먼저 오겠어요? 봉우리에 와요. 그걸 마루라 그래요. 마루 종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게 화엄경이라 그래요, 보통. 화엄경을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떨어진 물이 이렇게 높낮이를 따라서 흘러가요. 그리고 계곡을 따라서 흘러가요. 그게 이제 땅을 깎고 물을 닦아서 이제 계곡을 만들고 강이 되고 그래 바다로 가요.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경전을 하려면 그 마루를 알아야 돼요. 높낮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종취라 그래요. 종은 마루고 취는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비가 떨어져.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에 떨어져. 그러면 목적이 있어요. 제1의 목적. 그걸 종이라고 마루라 그래요. 천태종은 천태가 마루예요. 화엄종은 화엄이 마루예요. 종이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화경원에는 두 가지 주석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화엄종의 주석서예요. 다른 하나는 천태종의 주석서예요. 마루가 달라요. 종취가 달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천태종이 보통 천태종에서 이제 법화경을 높이 치니까 근데 고려불교에서는 법화경을 화엄경의 관점에서도 보고 천태종의 관점에서도 보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은 천하에 없어요. 종파가 다른데 왜 그걸 남의 종파 책을 누가 봅니까? 그러면 흔한 말로 이렇게 요즘에 무슨 책을 보면서 이건 기독교적인 관점, 이건 불교적인 관점 이렇게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마루가 다르고 취가 다르고 그러니까 종취 그럴 때 종이라는 게 마루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요. 흘러로 어디로 가요? 최종 목표는 다 바다예요. 우리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과판소속이라는 말을 제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라는 글자를 그렇게 딱 여기 뭐 오로리 경전의 뜻을 오로리 차리는 거예요. 그 오로리 차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언해본이에요. 그러니까 언해본이 얼마나 공이 들어간 책인지 그걸 모르더라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얼마나 우수한지 저는 이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책이다. 왜?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야 이거 누가 보겠어요. 근데 이건 불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의 문제고 편집의 문제고 형식의 문제인데 지금 시대는 형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목을 따라서 읽으면 하이퍼 텍스트 관점에서 읽게 돼요. 훈련이. 그러니까 논리의 흐름에서 한 덩어리 예를 들어서 12연기의 덩어리 그러니까 경전 전체를 이렇게 몇 개로 나눠요. 그러면 전체에서 그거를 모듈 단위로 사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건 좀 말이 쉬워서 이걸 이해를 못 하는데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도 요즘은 어디 가서 어디 이제 박물관을 갔다 그러면 레포트를 써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서양 교육이 그래요. 서양인 유치원 애들도 그 가면 다 레포트를 내요. 레포트 쓰는데 제일 기본은 위키피디아를 봐요. 거기 사진도 나오고 설명이 다 나오거든. 집에 와서 볼 수 있는 거로. 그러면 걔네들 처음에 나오는 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게 분류법이에요. 그게 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아까 도표를 보면 막 복잡한데 소위 얘기해서 분류의 기준은 딱 하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를 두 개로 나누냐, 세 개로 나누냐, 다섯 개로 나누냐, 10개로 나누냐.
그러니까 하나 둘 셋만 알면 과문의 구조, 논리적인 구조는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서 사유를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면 논리를 따라가면 다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원각경, 그러니까 언해불전의 제일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요게 본경 아래에 바로 색이다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 불경이 있고 주석서가 있고 따로 있어요. 그러면 책을 두 종류를 사야 돼요. 그럼 두 권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경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석서가 따로 놀아요. 근데 여기서 이건 당나라 때 종밀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원각경 소초인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본경 아래에 바로 색이다. 그 말은 뭐냐면 주석서를 본경 아래에다 편집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책 이름 여러 개 그림들 책이 현대의 책이 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발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최초의 진짜 엄청난 혁명이에요. 경전을 볼 때 그것도 두루마리로 된 걸로 보려면 화엄경 80권이에요. 책이 80권이에요. 그럼 주석서가 80권이 있어요. 그럼 경전에 해당하는 주석서의 구조를 찾는 거는 우리 같으면 일주일 걸려요. 그거 다 열어보고 확인을 하려면 일주일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걸 편집을 그렇게 해요. 경문 아래에 주석서를 바로 갖다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인쇄를 해요. 그게 요 구절이에요. 요게 이제 그 주어경화라고도 그러고 직주본경이라고도 하는 소위 해서 편집의 기술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거는 대각국사의천의 목록이에요. 여기 보면 주어경화라는 항목이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 아래에 바로 사긴이에요. 이게 주라는 건 색이다, 풀이하다는 뜻.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소한 문제 같지만 경문과 주석문을 같이 편집하는 기술은 공부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쭉 이어지니까 경문과 주석문이. 이게 언해불전 편집의 제일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경문과 주석문을 연결시켜주는데 그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게 과문이에요. 그러니까 경문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거쳐서 그 과목을 달아서 이제 놓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을 그럼 경문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겠다라고 그 주소가 과문의 과목이에요. 그 기능이 그래서 하이퍼텍스트에는 주소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에는 모든 곳이 주소가 있어요. 하다못해 사진 한 장, 소리 한 소리, 글자 한 개마다 다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만 알면 언제든지 링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선화의 아주 최고의, 그러니까 인류 지식사의 최고의 발전이 최고로 진화된 형태가 하이퍼텍스트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 더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AI다, 뭐 로봇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 건 걔네들은 주소만 찾아가요. 그럼 거기 풀이가 있고 다 설명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AI가 따로 있나요? 그게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만 빨라서 AI한테 그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럼 걔는 저기 원각경 약소처 그럼 금세 찾아요. 어딘가 이 인터넷망에 있어요. 그리고 불교 책은 다 뭉치가 설명이 다 저희 분류가 잘 돼 있거든.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아까 요거 크게 한 거예요. 이게 구디라는 거는 이게 옛날 말인데 구덩이라는 말이 옛말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과라는 거는 구디라 그러는데 구디는 어디냐 하면 이삭이 패는 자리를 과라 그래요. 그러면 이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로 갈라지기도 하고 3개로 갈라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려면 요 구디를 찾아서 그게 어디로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부처님의 경전도 마찬가지도.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화엄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해, 제일 먼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뒤에는 법화열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천태종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내려서 어느 마루에 떨어졌다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의 계통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법화경이면 법화경, 금강경이면 금강경은 가르침 안에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모르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면 텍스트의 그 한 구절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의 구절, 마지막 구절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그 마루서부터 흘러내려온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쉬워져요. 그러면 오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법화경 요회의 개환의 이제 샘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이제 그냥 이건 옛날 말투예요. 혼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만히 잘 이렇게 여겨보니까 이 경이 세간에 널리 퍼져 행하는 까닭은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법화경을 계속 읽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 없다. 그런데 마냥 보기만 하지만 잘 보지를 못한다. 그 까닭은 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직 전기가 어렵게 한다. 그 여기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전기는 주이다. 그러니까 주석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경전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계통을 알면, 근데 계통이라는 게 제가 그랬지만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요게 이제 그래서 요 이제 과목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은 세 개로 나누면 되는데 하나를 더 나누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이 6손이 있잖아요. 보통은 손가락이 5개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를 더 넣어요. 그러면 6손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그게 과목의 중요성을 뜻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나눠도 안 되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6손이도 나누지만 발가락이 이렇게 발톱이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뭉쳐진 사람도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기 이제 곁에 날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더 있는 사람이나 하나가 없는 사람이나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목을 하다 보면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겨서 하나를 더 나눈 사람도 있어. 너무 많이 복잡하니까 아까 그림으로 보면 막 나눠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8만 대장경 그러면 8만 개가 나오기까지 전부 다 시작은 하나예요. 하나가 2개로 갈리고 2개가 4개로 갈리고 뭐 이런, 그러다 보면 8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라는 건 안개예요. 안개 펴지듯이 가는 과목들이 득글은 이제 티끌처럼 티끌이 나는 것처럼 잡말이 도도만만해요. 이게 잡스러운 말은 잡이라는 글자는 섞였다는 소리예요. 이 말 저 말이 섞였다는 거를 잡말이라 그래요. 그게 도도만만은 물이 많은 모습이다. 이렇게 풀게 요게 이제 기본 이제 법화경원의 기본 형식.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와요. 여기 화엄과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이라는 거는 이제 화엄과 실로 서로 종시, 끝이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 화엄경의 입장에서 법화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해요. 화엄과 법화경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교판이에요. 소위 화엄종의 교판과 천태종의 교판을 절충하는 구절이에요, 저게. 그러고 나서 이걸 기준으로 법화경을 소위 얘기해서 과판을 해요. 그러니까 28품인데 경전이 28품을 이제 논리의 구조에 따라서 처음엔 셋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보통 3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소위 얘기해서 개환의 지도예요. 이 사람은 법화경을 한 개의 경전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세 개의 품으로 나눠요. 근데 이걸 하필 이런 소리를 왜 하냐? 모든 경 다 그렇게 읽는데. 근데 문제는 천태는 다르게 읽어요. 경전, 법화경을 두 개의 경전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적에 따라서 그 이제 본적으로 나눈다 그래요. 적에 따라서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 있어요. 이게 14품씩 나눠져 있어요.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면 법화경이 하나인데 이거를 주석서 1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경전으로 간주해서 분류를 해요. 그게 이제 법화경 요해라는 책이에요. 근데 다른 이제 소위 천태종에서는 천태가 저렇게 나눠요. 법화경은 원래가 두 종류의 경전이었어. 근데 그게 그래서 서분 여기 나오잖아요. 서분, 정정분, 유통분. 서분, 정정분, 유통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른 두 개의 주석서를 어떻게 결합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은 천하에 없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법화경에 들어있는 두 가지 과문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 과목만 모아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법화경 요해라는 책의 과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소위 천태가 만든 법화 문구라는 책이 있어요. 문구의 과문이에요. 이게 이제 법화경 과주의 과문의 이제 원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림이 그거예요. 이 그림이 저 두 개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건 그냥 쓱 넘어가면 그만이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전선화한 형식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 뭐 권서자재 그러는데 이것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게 펴져요. 그러니까 누르면 닫히고. 이제 이게 과목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이게 현대 기술이에요. 이건 뭐 제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권서자재라 그래요. 여기가 아까 그 초법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 아까 거기 옆에 있었던 그림. 요 그림, 아까 그 옆에 있었던 그림을 이렇게 도표로 만든 거예요. 컴퓨터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누르면 이제 그게 이제 클릭하면 그 이게 이제 현대 기술이에요. 뭐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퍼텍스트가 제가 그러는 거죠. 이게 누르면 거기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설명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게 누르면 이게 경문이고 요게 이제 주석서예요. 요건 경문에 대한 번역이고 요게 이제 주석서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왔냐 하면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전선화 시대의 일이에요. 요게 칭리 구경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원본이에요. 요거는 언해본이고. 지금 요거 클릭하니까 여기가 왔어요. 이게 누르면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어디서 왔는지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나타나요. 여기서 비샴 교화, 요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불전이 전선화가 잘 돼 있어서 클릭하면 가요. 그래서 제가 하이퍼텍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법화경 언어에 그대로 있는 거를 저는 편집만 한 거예요. 컴퓨터로 바꾸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고요. 그 아까 선생님이 서분 했으니까 서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이게 문화재청에서 만든 이제 정보들이거든요. 여기 이미지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 문사 설법 시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문사 이렇게 돼 있고 설법 시처 돼 있고 요거는 소위 법화경 요해라는 책의 과목이에요. 여기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법화경 과주라는 주석서의 과목이에요. 그럼 지금은 시대가 좋은 게 이렇게 이미지 해설을 하면 여기 딱 보여요. 요게 서분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분 2예요, 요게. 요 글자의 과목의 기준하고 관계표가 이 상태로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요게,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법회에 참가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문수사리 보살,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요게 법화경 과주라는 주석서인데 이렇게 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죠. 문수사리라는 거는 범어로 돼 있는 걸 번역을 하면 묘덕이래요. 범어로 요 관세음 보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이 책이 흔한 말로 이제 옛날에 이것도 천태종에서 나온 책이에요. 번역명의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번역명의집은 범어를 중국말로 풀이해 놓은 범어 사전이에요. 요거를 이용해서 요렇게 요걸 풀이를 해서요. 여기 클릭하면 여기 딱 떠요. 이제 그 사전이 굳이 만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클릭만 하면 돼요, 지금은. 요 비화경이라는 데서 여기 인용을 하거든요. 이거 누르면 옆에 떠요. 그러니까 요거를 차분히 읽으면 이게 공으로 보거든요. 이게 이제 대세지 보살. 그러면 마하나발 이렇게 번역을 범어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범어 마하나발 이거 똑같잖아요. 차운 대세지. 이게 그러니까 구태여 다른 사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건드리질 않아요. 이때 번역을 안 해요. 그리고 그 후대에서 그러니까 세종대왕 기념사업에서 한 일은 번역한 것만 다뤄요. 우리말로. 이거는 한문으로 된 거는 건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친절한 텍스트예요. 한문을 이거 읽으려면 범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인용해가지고 보덕경에 운해서 이렇게 이어져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이제 이건 보살 이름 좀 재미없는데 안한 이런 사람들 그 리스트 있는데 그거 재밌어요. 10명. 이게 이제 최초의 제자거든요. 아야 교진이라는 사람. 그럼 요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런 것도 정보예요. 요 야자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요게 발음이에요. 요 야자는 여기 드립자하고 입자예요. 어?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 발음이 읽으면 이게 루 이럴 거야 아마. 루어인가? 아무튼. 그럼 요거 클릭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가 문화재청 이미지를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요점은 문화재청에는 저 주소의 개념을 잘 몰라요. 이게 누르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주소가 매일같이 바뀌어요.
매일은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바뀌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럼 뭐냐? 그걸 왜 주소를 기껏 애써서 전산화를 해놓고 주소를 왜 자꾸 바꿔? 그리고 주소가 뒤지게 길어요. 여기 보면 이게 주소거든요. URL이라는 거예요, 흔한 말로. 이게 페이지 121 이렇게 치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왜 바뀌는지 나는 이해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동일해. 주소는 바뀌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인터넷에서는 이건 아주 치명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만에서 서비스하는 텍스트들이요. 얘네는 초지일관 주소가 똑같아요. 그게 당연히 얘네도 이게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걸 해주니까 지금은 시대가 여기서부터 이거예요. 요 아야자라는 말이 아야 교준이에요. 아야라는 말은 이름이래요. 그 여기 요 책에 여기 써 있어요. 아야자는 이름이다. 똑같아요. 차번 무지. 여긴 좀 또 하여간 이게 이렇게 링크가 돼요. 이것만 되면 이미지도 뜨고 소리도 뜨고 발음 범어 사전 이제 새로 입력해서 중국 이거 범어 발음을 좀 알고 싶은데 링크만 걸어주면 다 돼요. 이게 하이퍼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인용문이랑 이걸 찾아서 링크를 걸어줘요. 이거 번역할 때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있으면 정말 그 다음 작업, 후속 작업은 연구도 쉽고 이게 여기 이제 다 천태가 지은 주석서 이제 거기에 딱 링크가 주소만 알면 링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퍼텍스트라는 말을 구태여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식이 이 편집 형식은 동서고금에 지금도 유용해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될 판인데 15세기에 저렇게 누군가 친절하게 다 만들어놨어. 저는 이거만 주소만 찾아가지고 링크만 걸어준 거예요. 이거.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게 이제는 책을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가 언해불전의 편집 방식은 정말 현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전산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시베타 대만 자료인데 대만 자료의 구조를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링크만 걸면 되는데 이거 딱 뜨잖아요. 사리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발음도 들어있고 뜻도 들어있고 그 역사 사리불이 왜 사리불이 되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진짜 재밌어요. 요게 한번 좀만 알면. 그러니까 이 자료를 두루마리로 됐을 때 하고 그게 책으로 묶여졌을 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래 이게 범어에서 한문으로 옮겨졌다가 우리말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가 첫 번째로 중요해요. 범어의 뜻과 아까 선생님이 그게 예를 들어서 연기의 뜻이 뭐냐 그거를 뭐라 그래 언어에선 붙어 일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면 영어로 연기를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Dependent arising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면 depend라는 건 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딛고가 depend예요. arising 일어나는 거고 기고 연기라는 건 붙어서 일어나는 건 그러니까 범어의 뜻하고 영어의 뜻하고 붙어 일다라는 말의 뜻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을 때나 그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 아까 법화경이 한 권이냐 두 권이냐 하는 이거는 대장경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그 구격일체경 안에 그 풀이에 들어있는 해제에 들어있는 그림이고 다 똑같은 그림들이에요. 저 구조를 옛날에서부터 저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읽는 게 아주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상례화가 돼 있었죠. 요게 법화경 언어에 들어있는 책 원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개환이라는 사람이 지은 법화경 요해라는 책 7권짜리 책이에요. 법화경은 또 7권이에요.
법화경 요해 7권, 그리고 이제 요해 과문이라는 것이 1권, 그 과문만 따로 묶어서, 그리고 이제 요 법화경 과주라는 책이 들었어요. 요건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이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이 과주라는 책이 원나라 때서부터 이렇게 3가지 판본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 원해를 보려면 이 3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근데 링크가 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쉽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전을 이제 제가 아까 과한다 그래요. 소라는 게 올로리 차림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올로리 차리는 샘플이에요. 요게 이제 요 과주라는 책이고, 얘 과주는 이제 천태가 지은 법화경 문구라는 책을 많이 따서 써요. 이거를 나란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전선하면서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주에서 인용하는 인용문의 범위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것의 주소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구절은 이제 법화경 문구라는 책에서 따온 거예요. 요건 법화경 과조, 법화경 문구, 문구의 주석서가 문구기예요. 문구기의 과주라는 건 요것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 번역 명의집이라는 사전, 일체 경험이는 고려대장경밖에 없는 이제 속에서 범어 어려운 자들의 이제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화암경에서도 인용하고, 그러니까 법화경 원해에서 인용하는 경전이 이렇게 풍부하게 다양해요. 그리고 제가 이 과목 얘기를 이렇게 길게 왜 하냐면, 이제 언해불전에도 소위 얘기해서 교정의 흔적이 굉장히 다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국본에서 틀린 거를 언해불전에서 교정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특이한 게 이제 중국본에 들어있는 소위 얘기해서 언해의 과문의 과목을 언해에서 전부 다 수정을 해요. 거의 100%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놀라워요. 이거 누가 알아주나? 아무튼 이게 보면 이제 주석서가 있는데, 주석서 보면 요게 이제 교정한 흔적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로 치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요게 교정의 흔적이에요. 요 과목인데 요것을 고치게 된 과정을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교정기죠, 일종의. 괄호로 이렇게 치고 동을. 이게 이제 요거는 협주라 그래서 주석을 해요.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풀이를 하다가 거기서 중간에 설명할 게 있으면 이렇게 괄호를 쳐요. 요게 괄호, 옛날 괄호예요. 목판으로 괄호고. 요것도 괄호고. 근데 괄호가 한 개가 있냐면 괄호 속에 괄호가 또 있어요. 요게 3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괄호서로 설명하다가 이제 여기 괄호 속에 여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괄호 속에. 요거 괄호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교함이라는 게 설명을 이건 이제 제가 전선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괄호 풀이에서 2가지로 나눠요. 말풀이를 한 게 있고 뜻풀이를 한 게 있어요. 그럼 말풀이는 예를 순 아까 이제 잡의 반대말이 순인데, 잡은 섞였다는 소리고 순은 섞은 것 없을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의 말풀이 우리말로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다 인도하다 그럴 때, 인도는 이제 인이라는 혀라는 건 잡아 당긴다는 소리예요. 잡아 당겨서 길을 잡을시라, 그 인도라는 게. 그러니까 본이라는 건 밑이요. 예를 들어서 밑도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밑은 본이고 끝은 말이에요. 그 본말이 없는 것,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세 겹으로 이렇게 풀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1단계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어려우니까 요걸 다시 풀이를 해요. 3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저는 일단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전선을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공을 들인 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용문이 일단, 그러니까 법화경 여기 보면 이제 한문 속에 인용문이 무지개 많아요. 이게 인용문의 원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번역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이 한문으로 된 거는 번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서 연구도 없어요. 번역 안 한 거는 언해불전하는 국어학자들은 읽을 줄 몰라요, 이거. 읽을 줄 모르는 것보다 아무튼 연구를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려면 원전에 그걸 가서 원문에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일일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인용문이 나오면 다 찾아서 링크를 걸어 놓고 있죠. 요게 이제 그 과문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과목이 있고, 과주 과목이 있고, 본문이 있고, 경전 본문이 있고, 요게 이제 제가 교정하면서 달아놓은 교정기예요. 요게 이제 요 링크 이제 요건 내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발음 기호를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음석이라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 정보들도 다 무시를 해요. 전선할 때 저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성점들이 있어요. 여기 점 2개짜리, 하나짜리. 이거를 이미지에는 있는데 입력본에서 세종대왕 기념사업에서는 저거를 아주 다 빼먹어요. 왜 그런지 몰라. 도대체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본이에요. 차이가 본문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이제 법화경 원문이 있고 역해문이 있고 있는데 이제 임의를 너무 빼먹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머지않은 장래에 이거 표준화를 해야 된다. 지금 저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언해불전 그러면 다 강경도관본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강경도관본이 다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럼 복각본이 있어요. 복각본하고 강경도관본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본이라 그래서 보통 시중에서 유통하는 언해불전 영인본들이 있어요. 영인본들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질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 선생님 하면서 성점 연구 같은 게 틀어지는 이유가 강경도관본하고 복각본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왜 지금은 성점 같은 거 쓰지 않거든요. 말에 이제 한자에는 높낮이가 있고 길고 장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지금은 안 쓰는 말이니까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 확인하는 거 예를 들어 강경도관본하고 송광사 복각본하고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밖에 몰라요. 왜 차이가 있는지를 몰라. 왜? 전선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표준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표준화 자체에 이제 비용이 필요한데 이제 각자 링크를 하고 이제 주소를 표준화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저 주소를 표준화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일단 언해불전이 정상적으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URL의 표준화가 진짜로 급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한글 대장경 사이트예요. 동국대. 이렇게 여기 이미지가 있고 원문이 있고 번역본이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주소예요. 요게. 얘의 주소는 이 이미지 단위로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걸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럼 얘 주소는 없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 주소를 넣으면 이미 화면 전체가 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주소하고 이 주소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문을 누르면 번역문이 나란히 뜰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범어분도 전산화가 돼 있거든요. 상당량이. 그럼 영문도 돼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건 이미지고 이미지에 한문본이 있고 이제 번역본이 있어요. 번역본 다이로 주소를 다 다르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전산화들이 많이 진척이 돼서 국제 표준이 어지간히 정해져 있어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 주소하고 얘 주소하고 얘 주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해불전에서 이제 주소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딱 이 15세기 번역, 한글 대장경의 번역, 또 뭐 선생님의 구인사 번역, 주소 있으면 한 페이지에 쫙 프린트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화면에 띄워줘. 이렇게 하면 명령 하나면 돼요. 주소는 안 변하거든. 한 번 해서 그러면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법화경 구절인데 범어는 뭐고 영어본, 영역본, 일본어본, 한국본, 15세기 우리말 번역본 쫙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예요. 그거는 그 대신 주소가 일관되게 표준화된 형식으로 붙어줘야 돼. 그것만, 근데 왜냐하면 기초 자료는 전산화가 다 돼 있거든요. 우리도. 이게 이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URL 표준인데 이게 대만의 이제 URL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요 슬래시까지는 기관 주소예요. 그리고 요 슬래시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물음표 앞에까지 요거는 문헌 번호예요. X라는 건 속장경을 가리키고 T는 다이쇼 신수대장경을 가르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대장경은 K로 시작해요. 번호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여기 요 밑줄 있고 요거는 이제 권번호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물음표 뒤에 있는 게 연결 조건이에요. 그럼 요거 시키는 대로 딱 가요. 이게 뭐냐면 줄 단위로 돼 있어요. 거기서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경번호, 페이지 수, 쪽수 있고 요 권수,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줄 단위예요. 줄의 기호예요. 그러면 이제 대만 텍스트는 줄 단위까지는 링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언해불전도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문 이미지하고 이제 전산화한 거, 그다음에 번역본, 그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 하신 거는 그건 진짜 일도 아니라고. 일본에서 만든 번역한 뭐죠? 국역일체경. 그 줄 단위 링크 걸어서 딱 링크만 걸면 한 페이지에 딱 15세기에 우리가 번역한 거, 한글 대장경에서 21세기, 20세기에 번역한 거, 일본에서 아까 1926년에 번역한 거, 일본 한눈에 이렇게 붙여주라고 요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요 연결 조건만 맞춰주면 어떤 일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화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링크를 하면 얘가 딱 뜨는 거는 그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요걸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요 주소만 카피해서 치면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뜨거든요. 법화경 언어에는 이런 지금까지 연구가 안 된 자료들이 이건 전부 생소한 자료들이에요. 흔한 말로 음석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발음이에요. 한자의 발음.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 동그라미 같은 거. 이거를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요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법화경에 들어있는 다란이에요. 다란이는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항목별로. 그리고 발음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번역, 이제 뜻을, 여기는 이제 그 한자 범어 발음의 원류가 왜 이렇게 발음을 하는지 뭐 그런 설명들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란이에 대한 규칙 뭐 이런 거 돼 있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는 저도 제가 연구소에서도 일방적으로 할 건 아니고
저는 언젠가 저게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화 기구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약속을 해야지. 이게 일리 이제 요건 이제 요 상태로 이제 범어 달아니거든. 이제 그런 게 표준화계 획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 15세기 우리말에 대해서 뭐 사전 만들고 세긴 만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언해불전 사전 같은 거는 금세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거는 뭐 특별히 표준화가 필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지금 뭐 현재 서 있는 자리 자체가 그래요. 이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개인이 전산화를 뭐 개인이나 우리 조그만 연구소에서 이 전산화를 한다고 먹히지는 않아요. 이건 국제 표준을 따라야 돼요. 국제 표준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거 뭐 연구하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봤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 예, 법화경 언어의 그 구조와 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연구 과제 뭐 등등 또 우리 이 언어불전 연구소와 앞으로 또 해야 할 일 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참 장시간 동안 이제 우리 오윤희 소장께서 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저희 그 언어불전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작업은 순차적으로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정말 같이 공부도 하시고 또 뭐 같이 뭐 여러 가지 언어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업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스스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같이 따라가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 권서자재 펴고 그 다음에 이 접고를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아까 잠깐 시연을 보셨습니다만은 경구절을 펴고 그 다음에 그 경구절 밑에 있는 주석서 내용을 또 펴고 또 주석서 내용에 있는 이제 한글로 그러니까 15세기 언어로 이렇게 또 이렇게 번역된 걸 또 읽고 접으려면 그냥 탁탁 클릭만 하면 또 싹 접어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예, 저희들은 이제 공개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뭐 부분적으로나마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걸 이제 완전히 이제 공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수차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또 뭐 제언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충고 같은 것도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이 전산화의 그 이기를 활용한 예, 불교의 전파에 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 여러분들 참 예, 발표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셨지만 들으시는데도 상당히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첫째 이제 오윤희 소장께서 발표하신 것을 들으면서 느낀 바는 이런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 소위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고 그거를 전파하는 이런 그 문명의 발전이 1세대가 이제 우리 고려대장경처럼 목각폰에 새겨서 전파하는 것이 1세대의 문명의 작업이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거를 활자본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활자도 이제 목각폰하고 비슷한 거죠. 단지 이제 글자를 식각해갖고 거기에 이제 납으로 해서 이제 옛날에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책을 인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결집을 해서 만들었는데 2세대의 결집본이 신수대장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3세대는 그거를 이제 전산화해서 이거를 무슨 결집하고 이럴 거 없이 전부 다 전산화하는 작업을 한 게 이제 아마 지금 결정판이 아마 시베타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제1세대의 완성본은 우리 한국이 갖고 있고 2세대 완성본은 일본이 갖고 있고 3세대 완성본은 대만이 갖고 있어요. 중국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4세대로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3.5세대는 뭐냐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이퍼텍스트.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어떻게 이거를 엮어서
링크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이걸 권서자재를 하면서 이걸 펼치고 넓고 서로가 이제 연결시켜서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뭐 4세대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3.5세대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우리 언해불전연구소에서 한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 여기서 발표하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좀 이 문화 관계라든지 혹은 종교 단체 이런 데서도 이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시 한번 1세대 고려대장경을 결집했던 그런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초석을 놓지 않다는 이런 좀 약간 좀 야무진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그 이계왕 선생님 발표를 듣고 제가 느낀 거는 사실 그 언해불전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와서 이제 경을 번역한다라고 어떤 책을 번역한다라고 하면 어떤 학자가 서재에 앉아갖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혼자 이렇게 열심히 번역을 하는 이제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불경을 번역한다라는 것도 초기에 이제 그 이 기록을 보게 되면 다 전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좌장이라는 사람이 딱 앉고 그 옆에 뭐 증문이라고 해서 저 범어의 전문가가 앉고 그다음에 그걸 쭉 범어를 읽으면서 쭉 하면 그걸 읽고 한문으로 이제 딱 뭐 또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필수라고 해서 그걸 이제 받아 적고 그다음에 뭐 윤문이라 해서 그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문장을 다듬고 그다음에 이게 앞뒤가 안 맞나 뭐나 뭐 중간 반복하는 게 없나 이런 이제 그 이 소위 말하는 범어 전문가, 한문 전문가, 그다음에 뭐 문장 전문가, 그다음에 뭐 이런 전문가들이 다 모인 정말 집단 지성으로 그걸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실. 사실 언해불전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누가 무엇을 맡았고, 누가 뭘 맡았고, 누가 뭘 맡았고, 누가 뭘 맡았고, 그런 기록이 다 있듯이 이제는 뭐 법화경뿐만 아니라 금강경 하나만 돌아도 지금 뭐 너무나 많은 판본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 제각기 이제 자기의 입장에서만 그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계왕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하신 걸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용어가 틀리고 또 내용이 틀리고 개념이 틀리고 자꾸 이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도 이제 불경 번역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철학자, 한문학자, 그다음에 국어학자, 음성학자,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전체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만이 표준 우리 한글 번역본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아울러서 이 15세기에 이제 우리가 이 언해된 이 언해불전이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다. 뭐냐면 지금 용어들이 다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적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염된 언어들도 많고 오염된 개념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나 15세기에 그러한 이제 서양 철학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외국의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이 물들지 않은 순수 우리말의 전형이 지금 언해불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언해불전에 남겨진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 개념에 맞고 우리의 우리만이 정말 정서에 맞는 불경 번역의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을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돼 있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종단 차원에서 혹은 뭐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차원에서들도 많이 이거를 좀 관심을 가져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좀 조그마한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 내 느낌은 그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고 마지막 인사말은 이제 이 자리를 잘 마련해 주시고 이제 이런 우리 사업을 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운어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이신 가산 스님께서 다시 또 좀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기로 말하면 한 번에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오윤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토토로 종이접기라고 하는 하나하나 따라서 하다 보면 토토로가 완성이 되듯이 그렇게 한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선생님들,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이렇게 장시간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어느 학회에서도 또 이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조직적으로 또 아까 4.5세대? 3.5세대 예, 어떤 그런 발돋움이 충분히 놔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미약 하나마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여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누구나 부처님 말씀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합시다.